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입니다. 오늘 좋은 뉴스 찾기 참 어려웠습니다.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들여다볼까요? 시장 이슈 꼽았어요. 네. 오늘 영 별로인 지수 보면서 2분기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시장 얘기부터 해보죠.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앞서 하나투자증권의 의견을 인용한 기사입니다. 경기 침체 공포, 위기가 기회다. 지금 주식 비중을 늘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속에 지금부터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도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주식 사면 나중에 웃을 거다라는 건데요. 웃을 수 있을까요? 살까요? 저는 지금 당장은 조금 잠시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더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터닝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작년에 사실은 야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야 비중 안 좋아라고 했었었는데 1월 달에 의외의 변수 바로 이 수급이 들어와 버리면서 시장이 흐름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2월, 3월은 그래 역시 안 좋구나라는 게 점점 내려오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정점을 지금 현재 이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여기서 끝날 건지 아니면 2분기까지 이어질지 이거는 좀 물음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닝이 지금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적당하답니다. 그런데 밑으로 조금씩 조금 더 물음표가 더 찍혀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내려갔다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더 저는 늘리는 걸 좀 추천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디 쪽을 추천해야 된다? 바로 2차 전지나 5G, 바로 성장하는 이런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이 소식 전해지고 있네요.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한항공 주가 좀 볼까요? 환호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탁 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4% 가까이 올라가면서 33,400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 상승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 나왔어요. 요거 대한항공 살만한 이슈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우선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민연금 쪽에서 한 11.5% 정도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인데요. 반대하겠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이 정관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3분의 1을 차지할 수가 없어서 실패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뭐 국민연금에서나 어떻게 보면 다른 투자자에서 싫어하는 이유는 뭐였다? 결국은 야 너가 주주 가치 제고 잘못했잖아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계속 되는 것은 주가에는 안 좋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오너가 일가 때문에 대한항공 이 한진그룹이 망가졌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조금 호재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이라면 매수하겠다.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면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오너가 있는 회사랑 오너가 없는 회사랑을 기업의 숫자를 내고 보면 기업에 오너가 있는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긴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면서 단기적인 매수 오케이.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물음표가 찍히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너 일가 때문에 주가 움직임도 참 많은 시달림을 겪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접근 오케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더욱 개선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주가 강하게 튀어오르네요. 갑작스러운 속보도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 가볼까요? 셀트리온요. 오늘 딱히 크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던 거는 아닙니다. 셀트리온 주총에서 상반기 중국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 우리가 중국 최종 낙찰 회사 잡았다. 5천억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걸 차치하고 저는 요즘에 이 셀트리온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렇게 셀트리온을 주창하시던 분들이 아무도 셀트리온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금지어가 된 것이냐. 그 셀트리온 매수하자던 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오늘도 다 그룹주가 급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1년간 주가 내려왔어요. 작년 이맘때가 38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세트리온 얘기 좀 저희라도 해보죠. 매수 기회 언제 올까요? 한참 피크일 때가 언제였다 거래소 쪽으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발표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흐름이 아주 좋을 때 우리도 바이오 시밀러인 거 알고 있잖아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부활은 언제쯤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하면 암 치료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밀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록시마하고 허주마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에 어떻게 보면 이쪽에 좀 허가가 좀 더 떨어지고 품목 허가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이런 회사에서 팔아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의 흐름은 좋을 것 같고 또 1분기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었냐면요. 이거 증설 때문에 일공장을 증설시키는 것 때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 때문에 숫자가 별로 좋게 안 나올 거다. 근데 증설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 네. 3분기 때부터는 다시 한번 이런 실적에 대한 이런 호조세가 나타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마도 그런 것은 아마 그렇게 얘기 나왔다. 또 최근에 또 나왔던 게 바이오 시밀러 가격이 조금씩 낮춰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4분기에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1분기 때부터는 다시 위로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아니 2분기 때 사시라고요. 2분기 때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더 남았다.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기술적 분석에서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네. 거기서 지지가 됐다면 그래 이 정도에서는 한번 그 배팅을 분할로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배팅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 바로 전저점이 깨고 내려갔으니까 우리가 굳이 내려가고 있는데 손바닥 받쳐줄 필요는 없다라는, 이렇게 턴이 될 때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받치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타이밍 온다면 저희가 사장님과 또 한번 짚어보면서 전략 챙기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였고요. 다음 이슈는요. 그냥 기사는 하나의 이슈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챙겨와 봤어요. 배달해서 먹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일상이 바뀌면서 공기 정화식물 구매하고 음식 배달을 선호하고 생필품을 대용량으로 사고 필터를 사고 이렇다는 내용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주식 참가자니까요. 증시 참가자니까 이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놀랍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그냥 임의로 쓴 건데, 하츠가 올라가는 거 보면 하참 혼자 잘 가네 이런 생각 들고, 나노가 올라가는 거 보면 나도 갔으면 좋겠다. 경동나비엔 올라가는 거 보면 너 나비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미세먼지나 공기질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저희 시간대 크린앤사이언스, 웰크론, 위닉스 많은 종목들이 추천이 됐었고, 관련해서 오늘 웰크론이 10% 넘게 급등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미세먼지 관련주 질주인데요. 지금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주도주들은 조금 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락은 하지 않지만 예전같이 뻗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 나왔던 이런 나노 같은 이런 회사들이 다시 한번 좀 질주의 어떻게 보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노 같은 경우가 질소산화물이라 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이것을 잡아주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노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 미세먼지 1등 기업, 미세먼지를 잡는 1등 기업이라고 대놓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들이 조금씩 더 잘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에도 끼어 있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수소차,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갔다라는 거. 물론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그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모토닉 같은 경우 LNG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스주 어떻게 보면 SK 가스 같은 경우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돌 수 있다. 그리고 안국약품 제가 얘기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호흡기 질환의 1등 업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업체들, 바로 이제 미세먼지 어디로 갈까라고 그동안에 올라갔던 거는 이제 좀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디 쪽이 미세먼지 쪽이 더 갈까라고 이렇게 눈을 돌리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개 중에 하나 꼽아볼까요? 상하프로테크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볼게요. 저는 안국약품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추이를 한번 놓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